시작할까요? 이거 다 지우셔서 저 메뉴판 오늘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7개로 나눠지는 메뉴판이 있는데 고마워요. 뭐 이따 내가 한 번 더 쓰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있는 7개 메뉴판은 항상 고정으로 나중에 저 아크릴로 해서 여기다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왜? 세법은 무조건 그 7토막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2개씩만 추가되면 되니까 이렇게 틀을 습관되면요 항상 뭐 다음에 뭐 설명 들어간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3년 걸릴래나? 자, 기지개 좀 한번 피시고. 날씨가 너무 갑자기 좋아져 갖고 남쪽은 남쪽이네요. 어제까지 떨면서 아직까지 아침엔 춥고 막 그래. 오늘 아침에도 떨면서 왔어요. 추워갖고. 기지개 다 피시고. 오늘 조금만 하고 갈까요? 제 가장 작은 소망은 우리 조금 더 하고 가죠. 이 소리 들었으면 NG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조금만 하고 갈까요? 내가 그럴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진도상으로나 오늘 지방세 끝나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 종부세 한번 한바닥으로 설명하면 끝나거든요. 종부세 나와야 한 문제고 땡큐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에서 지난 1, 2월달 2월달 강의 나갔던 것 중에서 몇 개 뺄 거 빼고 시험에 나와서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 빼고 나면은 몇 개로 압축이 될 거예요. 일단 4월달에 그렇게 정리하고 5, 6월달 요약하면서 제대로 정리 한번 체계적으로 해드릴게. 그러면 뭐예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걸. 뭐 앞으로 잘 하시겠죠? 믿고 내가 가도 되죠? 봐요. 지금 눈빛이 오늘 첫 시간 눈빛보다 확 달라졌잖아요. 첫 시간 눈빛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 하는 거 하다 보니까는 조금 생각이 났다는 눈 보면 다 알잖아요. 눈은 마음에 그것도 딱딱한데.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땅.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은 첫째 뭐가 있느냐? 분리, 과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건 농지, 공장, 사치성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분리과세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다 그랬으면은 비사업용 토지. 놀리는 땅. 이만큼 옵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동영상 볼 때도 힘들어요. 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하니까. 촬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니까. 별도 합산. 요거는 사업용 토지. 일단 요렇게 나누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흰색으로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금액 크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종합합산 토지도 초과 누진세율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얘는 차등 비례세율 외워야 된다. 쓰기 싫어갖고 이런 거예요. 세율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요걸 접근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합니다. 금액 크기. 농지다 그러면 세금이 쌉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더 걷고, 종합합산 투기 목적입니다. 땅값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세금이 제일 비쌉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먼저 접근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점심 때 시간 있어요? 수업 끝나고? 우리 뷔페 갈까요? 정색을 하고 쳐다보지 말아요. 지금 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식 뷔페 뭐가 있어요? 뭐 자연별곡 이런 거 없나요? 여러분 와 반색이 다 되잖아. 난 그런 데 안 가요. 저는 애슐리 이런 데 갑니다. 벌써 딱 다르잖아요. 전 애슐리 이런 데. 자네도 애슐리 가지? 그렇지. 우리 다 갔잖아요.
나 이 친구는 꼭 친구 삼았으면 좋겠어. 아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 어떻게 되셨는데? 65세? 코뼈 맞잖아. 자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65세니까. 이 친구 본 모습으로 마음에 들어. 언제 한번 나 개인적으로 할 때 형 이렇게 불러. 왜요? 왜요? 괜찮잖아요. 내가 이끌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여기 있지 말고 올라와서 올로. 올라오면 잘할 것 같아. 나한테 잘 보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뷔페집을 갑니다. 뷔페집을 갔더니 여기 사장님이 오늘 내가 쏩니다. 쏘지 말고 먼저 각자 더치페이. 그럼 각자가 2만원씩 내면 돼. 2만원짜리 뷔페면 2만원. 요게 분리과세.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따로따로 더치페이. 제일 싸요. 근데 그 다음날 거기가 너무 맛있는 거라. 그때 이 사장님이 오늘도 가죠. 내가 쏠게요. 남자분들 것만. 남자만 합산했어. 별도로 합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세금이 많다는 얘기죠. 했더니 이쪽 분이 여자는 내가 쏠게요. 그럼 여자만 별도로 합산, 남자만 별도로 더하기. 이게 바로 별도 합산 개념이에요. 요거보다 좀 크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빠 등기권리증 내 걸로 바꿨어요. 오늘 내가 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골든벨 땡땡땡 울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종합합산. 제일 금액이 크단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분리 각각 더치페이 2만원. 요거는 남자 것만, 여자 것만 별도 합산. 이거는 남자 여자 골든벨.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낫겠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봐요. 별도 합산은 이따 공부하는데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딱 봐서 이 땅 사업용 땅이야.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제쳐놔.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면 되고. 별도니까 별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얘 아니면 얘. 제일 싸거나 제일 비싸거나 도 아니면 뭐.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한 방 있어. 그렇지, 한 방. 한 방 있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공부할 때 도 아니면 뭐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접근해도 쉬워요. 땅이 있어야 될 곳에 있다. 아름답다. 그러면 분리과세예요.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이게 있다. 의아해, 당황해. 이런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끝이에요. 끝.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럼 하나 해볼게요. 농지부터 해볼게요. 첫째, 개인 소유 농지를 배웁니다. 개인 소유 농지. 그럼 농지라고 그러면 4개 배웠죠. 다른 과목에서. 뭐뭐 시작. 그 과목도 참 힘들겠구나. 그 4개가 있는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전, 답, 과수원만 묶어요. 그럼 전, 답, 과수원만 묶은 다음에 이 땅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판단하자는 얘기죠. 이 땅이 농지다, 전답 과수원이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죠. 도시지역 밖이라는 건 군, 면 지역이 되겠죠. 도시지역 밖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아름답죠. 가을철에 추수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깔 때. 그림 자체가 명화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런데 요거랑 비교하는 거죠. 자, 개인 소유 농지다 그랬는데 전, 답, 과수원 안 써도 되죠?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광주 광역시청 앞에서 모내기하고 있어요. 어울리지 않죠? 요건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종합. 요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도시지역 아니면 무조건 종합합산이냐? 허락된 지역이 예외로 있죠.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가 인정되는 땅은 무슨 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 여긴 개발되기도 힘들어요. 또 뭐가 있느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요것들은 다 있어도 될 지역이니까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끝. 이해가요?
이거 설마 판단 못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농지에 속하는데 왜 따로 쓰느냐 이거죠. 왜 따로 쓰느냐. 전답 과수원은 기준면적 제한이 없어요. 몽땅 분리과세, 몽땅 종합합산. 그런데 목장용지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면적을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야 구청아 시청아 내가 목장을 하려고 그런다 하고서 산을 야산을 3개를 샀어요. 모두 1000제곱미터. 더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1000제곱미터. 야 나 목장 사업할 거야. 그리고서 소 3마리를 키웁니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을 정해놓은 거예요. 소 1마리당 몇 제곱미터의 초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 돼지 1마리당 몇 제곱미터. 이건 우리가 기준면적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엔 이것도 다 강의했었어요. 새끼는 2마리가 어른 성축 1마리로 간주가 됩니다.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마리당 10제곱미터의 땅이 기준면적이더라. 그러면 3마리면 얼마가 필요하죠? 30제곱미터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여기까지만 기준면적 이내만 인정을 해준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가 된다 얘기죠. 그런데 초과된 게 있죠. 970제곱미터 초과되면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투기 목적이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냐 그 다음에 기준면적 초과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 무조건 초과다 그러면 항상 종합합산이. 앞으로 공장이고 뭐고 기준면적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초과가 나오면 종합이에요. 초과라는 것은 뭐냐.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기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해보죠. 초과는 종합. 초과는 앞뒤 보지 말고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럼 알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가 목장이 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강남역 번화가죠. 우리 본사에 있는데 강남역 7번 출구 슬슬 올라왔더니 젖소들이 싸우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투기 목적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기준면적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몽땅. 그럼 기준면적은 뭐냐? 있어야 될 것,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기준면적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그럼 있어야 될 지역은 똑같은 농지죠. 얘랑 조건이 똑같아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도시지역 밖에 있다. 인정하죠.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농지니까 똑같아요. 얘랑. 녹지지역에다가 젖소 키우고 있다.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있다. 됩니다. 되지만은 어디까지만? 기준면적 이내까지만. 그래서 농지가 4개가 있지만은 이렇게 2개로 구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기준면적이 얘는 있으니까. 나머지 전답과 수원은 기준면적 제한이 없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무조건 분리과세. 전부. 있어서는 안 될 지역이면 종합합산이 되더라. 끝. 이게 개인 소유예요. 해보죠. 개인 소유. 그럼 두 번째,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건 무조건 투기 목적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현대자동차면 공장 부지가 있어야지 농사도 지는 게 업종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다만 예외로 뭐가 있느냐. 법인이나 단체가 농사와 관련이 돼 있는 단체는 농지 갖고 있어도 인정이 되죠. 자,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농업법인이 소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지 갖고 있는 게 당연하죠. 인정되니까 분리과세. 또 뭐가 있느냐. 한국
농어촌 공사가 소유하는 농지. 농어촌, 농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 농가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농지가 되겠죠. 요거 쌉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게 있죠. 사회복지사업자. 자, 예를 들어 내가 보육원을 하고 있어요. 보육원에 누가 있죠? 원생들이 있죠. 먹여야죠. 먹여야 되는데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어 해서 텃밭이 있고 논이 있습니다. 원생 애들하고 같이 즐겁게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거기서 수확한 것을 애들한테 먹입니다. 시장의 판매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때 사업이 되는 거니까. 요건 뭐냐?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무슨 목적? 소비 목적. 자체적으로 원생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상추도 심었고 보리도 심었고 이런 것들. 좋은 일에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법인이 바닷물을 막아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저기 서산 간척지 있죠? 매립지. 그래갖고 거기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야, 너 땅 만드느라 고생했구나. 그리고 농사 짓느라 고생했구나 해서 법인이 매립하거나 간척을 해서 여기에서 영농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 싸단 얘기죠. 인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뭐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투기 목적이 아니죠. 선조 때부터 넘어온 거니까 세금이 쌉니다. 끝. 여기까지가 뭐예요? 농지에 관한 거예요. 농지에 관한 거. 이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럼 이런 거 구별하기 쉽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초과했다. 이해가요? 노노노. 임야. 이거 대박이죠. 우리에겐 한 방 있는 게 이거죠. 어느 한 분 그랬습니다.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서 친구랑 같이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큰 걸 물어왔어요. 골프용지. 그래갖고 개업하자마자 한 방 터진 거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은 좀 공동 중개해가지고 딴 데랑 공동 중개하고 한 사람당 1억씩이 넘었죠. 이 사람은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저 초보자라고 해서 3천만 원 벌고요. 한 방에. 조화가 3천 벌어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남편 차 바꿔줬고 애 컴퓨터 바꿔줬고 자기 목걸이 귀걸이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코 뭐 집어넣고 여러 여자분들이 저 개업하잖아요. 그 한 건 처음에 계약서 쓴 거 얼마나 힘들게 썼겠어요. 버벅거려 가면서. 그래서 그때 버는 돈은 안 쓰고 보관하는 여자분도 꽤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옛날에 첫 월급 탄 거 봉투 보관하듯이 첫 계약서 써서 들어온 돈은 안 쓰고 보관하잖아요. 왜 그런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돈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걸 왜 외워요? 외울 거 이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걸 외우니까 세법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임야다 그러면은 그래서 개업한 사람 중에 그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공부만 좋아했던 분들은 개업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렇게만 써놔요. 그 다음에 조금 성격 있게 한 분들은 임야 이렇게 써요. 완전히 사업성 있는 분, 한 5번 만에 붙은 분, 공부랑 취미가 없는 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땅 요렇게만 써놓잖아요. 땅 크게 3번을 씁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대표 공인중개사 그게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땅 하고 크게 하나 쓴 분은 별로예요. 땅 아주 그냥 전면을 다 차지하게. 이런 분들은 한 방에 있는 분이죠.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놀고 365일 되는 날 요거 한 건 올려면 1년치 이상이 보상이 되는 거죠. 이래서 부동산 한 방이죠. 부동산 뭐예요? 그게 바로 364일이라고 하루에 계약서 써도 몇 년치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 생각해요? 연봉 직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그 고생하면 눈치 보고
식당에 가서 이거 설거지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364일 띠리 놀고서 365일째 되는 날 한방하면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 희망 갖고 우리가 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한 달로 따져요. 한 달 30일 중에서 29일 동안 놀아요. 아침에 왔다가 컴퓨터하고 게임만 무슨 팡 게임만 들이다 하다가 30일 되는 날 한방하면 되는 거니. 보상받는 거. 이래서 이거 맛을 들인 사람은 손 놓지 못하는 거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이 요번에 합격해야 될 100만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노 합격을 해야지. 이것도 계약되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지. 결론은 그거죠. 자, 농지 끝났어요. 임야는 무조건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세금이 비싸요. 종합합산. 그런데 임야 중에서 첫째,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요건 선산 개념이 되겠죠.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세금이 쌉니다. 끝.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거는 절대로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말고 요렇게 공부합니다. 처음에 무슨 법이 나옵니다. 안 봐도 돼요. 괄호 안에 무슨 구역 안의 임야.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어떠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땅은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맘대로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개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불쌍한 땅이란 얘기죠. 해보자. 불쌍한 땅. 땅은 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땅. 그러니까 재산세를 싸게 내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자연공원 환경구역 안에 있어요. 자연보온 환경구역이다 그랬으면은 개발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내 땅이라도 불쌍한 땅이죠. 또 뭐가 있어요? 상수원 보호지역. 팔당 저런 데 가면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집 짓는 것도 안 되죠. 이런 거는 불쌍하잖아요. 또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고 있죠. 그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자연공원 환경지구 무슨 보호지역 이런 것은 안 돼요. 또 하나 뭐 있어요? DMZ 군사보호지역 있죠. 군사보호지역에 내가 땅이 있다. 땅은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들락날락 못하죠. 나올 때도 신고하고 들어올 때도 신고하고 그죠. 그런데 땅은 내 땅인데도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내 맘대로 못 들어가고 가끔 가다 들어가서 지뢰 밟고 나오고 이런 거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이건 다 외우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면 요건 재산권 행사가 힘든 땅이구나. 그러면 세금이 싸다는 얘기죠. 끝. 이러면 분리과세 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두 번째 공장 들어갈게요. 공장.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어려워요. 공장용지도 똑같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해줘요. 재밌는 거는 농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 아니면 분리죠. 공장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것은 지역에 구별하는 건 종합이 없어요. 얘는 어떨 때만 나오느냐. 공장용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준 면적 어떻게 됐을 때 초과가 됐을 때만 종합이에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비교하겠습니다. 공장용지다 그랬으면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그러면 분리과세죠. 어디에? 도시지역 밖에 있다. 군읍면에 공장이 있습니다. 땡큐죠. 세금이 쌉니다. 오케이?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허락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허락된 지역 있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단. 여러분이 얘기하는 공단. 거기는 공장이 들어서도록 허락된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어디까지만 인정하죠? 기준면적 이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노. 하나 더 하죠. 공장은 사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3개가 나와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같이 공부해도 돼요. 이게 바로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공장용 토지. 그럼 공장용 요것도 똑같습니다. 기준 면적 이내가 별도 합산인데 요거는 지역이 있어요. 잘 봐요.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어서 될 지역이죠. 시골에 있어요. 허락된 지역이죠. 그런데 싸우는 지역이 있어요. 싸우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에 공장이 있어도 인정을 합니다. 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공장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부녀자, 부녀회랑 허군날 싸우겠죠. 창문 못 열어놓는다고. 이럴 경우에는 자본주의니까 공장하는 사람한테 야 나가 이럴 수 없어요. 대신에 싸우지 않는 지역은 분리과세 세금을 싸게 걷고, 싸우는 지역에는 공장을 세금을 조금 더 걷고. 말 이해 가나요? 그래서 공장이라는 게 3가지 경우라서 제일로 힘든 건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셔요. 자,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밖에 공장이 있다. 요건 뭐가 되죠? 분리과세. 여기에 공업지역 안에 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런데 주거지역에 있다. 싸우죠. 싸우면 세금 조금 더 걷어야죠.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사업용이니까. 그럼 여기 있던 지역과 관계없이 초과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예요. 공장은 다 인정해줘. 다만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싸고 분리과세, 싸우는 지역에 있으면 조금 비싸고 별도 합산, 초과되면 지역과 관계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몇 번 하면 되게 쉬워요. 오늘 몇 번 더 할 테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된다는 것. 자, 공장용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염전. 할 거 없어요. 염전. 염전은 농지보다 조금 비싸요. 대신에 염전은요, 잘 봐요. 사실상의 현황이라고 그랬죠. 농지는 농사를 져야 돼. 근데 염전은 염전으로 사용을 하던 안 하던 염전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왜냐하면 염전으로 사용을 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짜니까.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되지. 하지 말고. 짜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하면 돼. 염전. 그래서 염전은 사실상의 염전으로 사용해도 분리과세, 염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터미널용 토지만 공부해요. 터미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 이거 말고도 쭉쭉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건 이따가 밑줄 몇 개만 쳐드리면 돼요. 끝.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장,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인데 이거는 토지에 관한 거죠. 별꼴 쓰리고가 있습니다만은 요건 토지에 관한 거예요. 토지는 2가지만 공부합니다. 일단 골프장용 토지, 땅이에요. 땅. 그 다음 고급 오락장용 토지. 토지 중에서 2가지만. 그럼 이게 분리과세 전부예요. 요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차등비례세율은 숫자를 외우라고 그랬죠. 자, 숫자 외울 때는 요거예요. 요거. 농지와 임야. 요거는 항상 내가 영화를 보라고 그랬는데 꼭 2주 안에 보세요. 007 어나더 데이에 북한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DMZ에서 주인공이 뭐예요? 논밭을 다니면서 총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다 그러면 007 영화가 나오니까 007% 이렇게 외워요. 3개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해요. 공장은 2글자니까 02 이렇게 하면 되죠. 02. 공장 02 이렇게 좀 뭐해? 2주 뒤에 다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사치성 몇 프로? 4% 요렇게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이해가요? 농지와 임야는 뭐가 되죠? 007, 공장은 02, 사치성은 4%. 그래서 차등비례세율은 007%는 1%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죠. 그래서 얘를 저율의 분리과세다. 저율 분리과세다. 그냥 이런 용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0.2%, 02도 1%보다 적으니까 저율. 근데 얘는 4%죠. 얘는 이상해요. 농지는 싸니까 분리과세라고 그랬는데 얘는 사치성인데 왜 분리과세 합니까? 얘는 싸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덩치가 커서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덩치가 커서. 그리고 세율이 높다는 얘기죠. 몇 프로? 큰 겁니다. 4%면. 4%라는 건 고율의 분리과세다.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1%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낮으면 저율, 높으면 고율. 자, 농지임야 뭐가 되죠? 농지임야는 무조건 뭐예요? 007. 공장은 무조건 02. 사치성은 4%. 끝. 그럼 분리과세는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별로 실무식으로 다니면 돼요. 외곽지역에 일부러 발품 팔아 놀러가요. 날씨 좋으니까 꽃 구경할 겸. 그럼 논 한번 논두렁 밟고 요거는 007 분리과세. 그 다음에 공단에 가요. 공단 가서 공장 받고 요거는 02 분리과세. 골프장 가봐요. 거기서 그 땅 밟고서 공기 맑다 그리고 4% 분리과세. 요렇게 기억 오래 갑니다. 터미널 한번 가보고요. 염전은 여기 가기 좀 힘들죠. 목포에도 염전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저쪽에 있죠. 그 서해안 쪽에 좀 있죠. 신안. 맞다. 신안 소금 유명. 그래 가요. 그죠? 이런 데 한번 가보면 기억이 오래 가죠.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주변에 널렸습니다. 요거 하면 되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종합합산. 종합합산 이것 뺀 나머지는 다 투기 목적으로 보면 되죠. 대표적인 게 나대지, 잡종지. 그죠? 놀리는 땅.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두 개만 배우면 되는데 요게 어려워요. 요거는 쉬워요. 뭐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거죠. 허가를 안 받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요거는 이 상가 건물 생각하면 돼요. 학원 건물. 학원 건물이 상가 건물이죠. 학원 들어올 때 땅을 밟고 들어와요. 그럼 이 학원 상가 건물은 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임대사업 하려고 갖고 있는. 왜 이래요? 아마추어같이. 상가 건물을 왜 갖는지 잘 몰라요?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성이에요. 별도 합산이에요. 학원 건물은 좀 이따 여기다 써드릴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지만은 요 땅이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허가다 이거예요. 무허가다 그랬으면은 불이익을 줍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뭐 도로가 일부 편입이 됐다든가 남의 땅을 잡아먹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겠죠. 이럴 때는 불이익을 주는데 두 가지로 불이익 봅니다. 재산세.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고지서 보내죠. 이때 무허가다 그럼 6월 1일 현재 무허가다 그러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하면 건축물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만 보여요? 땅만 보이죠. 땅이 벌거벗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럼 뭐가 되죠? 종합합산. 비싸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축물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해요. 별도 합산이 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벌거벗었다 나대지. 뭐가 되죠? 종합합산. 했다가 AT1호라 A 8월 5일 날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땐 요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그때는. 보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불이익 주는 개념 이해 가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무겁게 세금 매기려고. 재산세 낼 때는 안 보여요. 나대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는 얘기죠.
무허가 건축물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허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어. 양도는 무조건 팔면은 보이는 건 다 세금 내는 거죠. 이해 가나요? 괜히 양도 얘기 꺼냈어.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뭘로 본다? 나대지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근데 시험에 어떤 분은 무자를 들이다 찾아요. 시험에 무허가로 안 나와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렇게 나옵니다. 괜히 무허가 찾으려고 들이다 찾다 승질 부리지 말고. 말 이해 가나요? 이건 저는 이제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쓰기 힘들어서 그냥 무허가라고 한 거예요. 시험에 무허가 없어요? 괜히 이씨 무허가 나오지도 않았네 이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려운 건데 이게 세금의 뜻을 알면 편해요. 세금은 재산세처럼 무허가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때 재산세 낼 땐 안 보여 나대지 비싼 거 팔면은 보여 요것도 세금 내 이렇게 되죠. 또 하나 노후된 건축물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노후된 건축물을 세무서가 싫어하고 모든 국가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노후된 건축물은 세입자가 별로 없어요. 공실이 많아요. 그럼 세금을 덜 거친다는 얘기죠. 그럼 뭘 바라느냐? 야, 노후된 건축물 세입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라 이거예요. 재건축을 하면 세입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 늘어나죠. 그럼 세금 더 많이 걷겠죠.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요. 물론 땅에 대해서. 이게 노후가 안 됐다 그러면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인정해줘요. 상가 건물 허가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불이익 주고 노후된 건축물만 불이익 주는데 어떻게 불이익 주느냐? 잘 봐요. 이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이에요. 이게 노후가 안 됐으면 노후됐죠? 노후됐으면 건물하고 붙은 바닥 면적만 사업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나머지 거 있죠? 이걸 나대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됩니다. 어떻게 불이익 주는지 알겠어요? 무허가는 건물 자체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몽땅 나대지. 노후된 건축물은 서 있긴 하잖아요. 서 있긴 하니까 바닥 면적만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땅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빨리 철거하고 재건축하라는 얘기죠. 그럼 노후된 건축물을 어떻게 잡느냐? 노후된 건축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가격이 토지의 가격의 2%에 미달하면, 자 예를 들어 건축물이 1억이에요. 땅이 100억이에요. 100분의 1이니까 몇 프로? 이것도 계산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이거. 그냥 100분의 1이면 1%예요. 그럼 2%에 미달하죠. 이럴 때는 불이익을 준단다. 노후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바닥 면적만 별도 합산. 근데 별도 합산 안 나와요. 뭘로 나오냐? 종합합산. 그럼 요거에 대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종합합산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길죠? 근데 똑같이 나와요. 토지 중 무엇을 제외한 거?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또는 토지. 그러니까 말이 길어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요것만 외우면 돼. 2%. 그 다음에 뭘만 보면 돼요? 바닥 면적 제외한 거. 바닥 면적까지는 사업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끝. 이게 종합합산이에요. 개념만 알면 쉬워요. 그럼 마지막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용이죠. 그럼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은 따라해봐요. 주거용 건축물. 그건 주택이니까 토지랑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건축물은 두 개 배워요. 공장용 건축물하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게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죠. 사업용 토지는 건축물이 두 개가 있죠. 공장 건축물,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다 사업용이란 얘기죠. 어디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기준 면적 이내만. 그 재밌는 건 상가 건물은 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해요.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요? 공단 안에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요? 상업지역 안에 상가 건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아무데나 다 있으면 돼. 차이를 안 둬요. 어디까지? 기준 면적. 이게 다 사업용이죠. 공장 왜 갖고 있어요? 사업하려고. 상가 건물 왜 갖고 있어요? 사업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는 공장하고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거니까 이건 토지에는 해당이 없잖아. 건축물 이해가요? 불안하지 왜? 따라해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건 공장, 요거는 상가, 사업용 토지란 얘기죠. 어디까지? 기준 면적 이내. 상가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다르죠. 있어야 될 곳에 공장 복습할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 싸우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 초과되면 종합 합산,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걸 헷갈릴까봐 요거는 신경 쓰지 말아요. 요거는 뭐냐? 기준 면적을 범위라고 하는데 범위를 구하는 식이 있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은 바닥 면적에, 이거 쓰지 말아요.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로 적용되는 부속 토지의 기준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 용도 지역별 적용되는 비율이 있어요. 배율.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는 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계산 문제 없어요. 다만 지문에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당황하지 말라고. 계산 문제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공장 이렇게 있어요. 공장. 땅을 얼마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7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어. 이 땅 중에서 기준 면적이 얼마로 인정되느냐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다.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주거지역에 있다. 주거지역 지역별로 배율은 3배부터 7배까지 있습니다만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5배다. 5배 적용합니다. 주거지역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몇 배? 5배. 그러면 기준 면적 범위가 얼마죠? 50제곱미터만 인정을 해준다 이게 별도 합산으로. 근데 얼마 갖고 있어요? 70 갖고 있으면 50제곱미터는 사업용으로 인정하지만 초과되는 20제곱미터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준 면적 이내만 여러분은 공부하면 돼요. 그럼 기준 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지문엔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틀리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몇 배다. 이거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따 교재에서도 X 할 거예요. 요 뜻만 하시면 돼요. 해보죠.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지역별로 주거지역이 5배다. 준주거지역이 몇 배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끝. 그럼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돼. 공장, 상가, 별도 합산이라는 거. 어디까지? 기준 면적까지. 기준 면적을 다른 말로 범위라고도 얘기합니다. 범위가 초과되면 종합, 범위 이내면 별도. 끝. 오케이? 건물 2개뿐이 없잖아. 공장 건물, 상가 건물, 사업용이죠. 이걸 뺀 나머지는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외우지 말아요. 여러분 다 판단할 수 있어. 딱 봐. 지문을 보면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네. 그럼 그게 다 별도 합산이에요. 예를 들면 요게 나와요. 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따져봐. 여러분 택시 운수회사 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 표정이 돈이 필요하지. 이건 아니지. 아, 택시 사업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일단? 그렇죠. 아, 차가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머무를 곳이 있어야지. 이럴 때는 차고용 토지가 있겠죠. 요게 사업용 별도란 얘기지. 이해 가요? 불안하지?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운전학원 하고 싶어. 운전학원.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 알았어. 차도 필요해. 그냥 땅이니까, 토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 땅 필요한 거 알아. 땅이니까. 왜 우리 대화가 왜 이러냐? 무슨 땅? 연습장. 연습장이지라. 요게 봐. 실습용 땅이 있잖아요. 에? 뭐 T자 코스, S자 코스.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떠한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 하고 싶어요. 사업을.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 전시장도 필요하고 주차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차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차고가 되는 거지. 차고용 토지라든가 주차장 같은 게 필요하겠죠. 또 하나 있죠. 중장비 기계 대여 사업하고 싶어요. 중장비 기계를 대여하고 싶다. 그럼 어떤 땅이 필요해요? 기계를 세워놓을 땅이 필요한 거 아니야? 손에 들고 있어요 매일? 그걸 판단해야죠. 그러면 이거예요. 기계를 차를 세우는 땅을 뭐라고 그래? 주차장. 건설 중장비 기계를 세워놓는 땅을 뭐라고 그러냐? 주기장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세워놨다 이거지. 땅을 세워놨다 이거지. NG 다시. 땅을 세워놨다 뭐라고 그래요? 차를 세워놓는 땅. 나 열받았어 지금. NG. 차를 세워놓는 땅. 기계 장비를 세워놓는 땅. 주기장. 그 낯설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은 땅. 주인장. 이거 안 맥히네 이거. 더워 죽겠어. NG. 그래도 끝까지 합시다.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장. 기계를 세워놓으면 주기장.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게 아재 개그인데 그거 안 맥히나 이거? 딴 데가 써먹지 말아요. 주인장? 재미없어요? 알았어, 안 할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유통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럼 유통시설용 토지가 있겠죠. 레미콘이다. 그럼 레미콘 세워놓을 도가 필요하겠죠. 야적장 필요하겠죠. 컨테이너 사업하면 컨테이너 세울 땅이 필요하죠.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 합산.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지 말란 얘기죠. 설마 요거 판단 안 쓸까? 요 업을, 여긴 뭐가 나오냐? 항상 업이 나오죠. 업. 학원 사업이라든가 또 무슨 업이 나오죠. 업이라면 다 사업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끝.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다 내용이 몇 페이지부터 보냐 하면은 192쪽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밑줄을 좀 치시고 내가 많은 것 중에서 밑줄 치는 거 빨리 한번 해볼까요? 192쪽부터 보세요. 192쪽부터. 이건 너무 많이 했는데 됐어요. 여러분들 과제를 내줄게요. 그리고 194쪽만 밑줄 한번 복습할게요. 3번의 특정 이면 나와 있죠. 첫째 줄 이면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종합합산. 오케이?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외울 필요 없고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구역 안에 있는 거. 이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뭘 보면 되느냐 그러면 2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3번 공원 자연환경 지구 안에 임야, 5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 그 다음에
11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12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그 많은 것 중에서 밑줄 치라는 건 과거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법에 의해서 특정된 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세금이 싸다 비싸다? 싸다. 왜? 재산권 행사가 힘드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95쪽에 괄호 2번 분리과세, 의제,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2번 동그라미 염전. 2번의 염전 몇 개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97쪽 18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 법률에 따라 설립했으니까 세금을 쌉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22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 간단하게 터미널용 토지. 걔들은 분리과세지만 세율이 얼마가 되죠? 0.2. 왜? 농지가 아니니까. 임야가 아니니까. 농지와 임야가 아니면 다 0.2가 되는 거예요. 007은 뭐 뿐이 없어요? 농지와 임야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99쪽에 4번 보세요. 199쪽에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의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간주. 여기는 사업용. 이거예요. 그놈이 이놈. 파란색만 보면 되죠. 1번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뭐가 필요하죠? 차고용 토지. 2번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기계를 세우는 것 동그라미 뭐라고? 주기장. 3번 운전학원에 교육장용 토지 필요하죠? 뒤로 넘어가서 4번에 야적장, 보세창고, 5번에 자동차 정비업 있죠? 정비할 땅이 필요하죠? 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동차 업소네 저기 정비업소? 이런 건 다 사업용이니까 땅 밟고 지나가요. 땅 밟고 별도 그러고 지나가요. 그럼 주인장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자동차 성능용도. 이거는 여기도 있죠?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빗길에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얼마나 밀리는가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사업용이 되죠. 유통시설 레미콘 제조. 오케이? 그 다음에 기타 9번 기타 중에서 201쪽에는 4번만 보세요. 밑줄 법인 묘지. 법인 묘지는 무슨 공원 묘원 있죠. 이거는 묘지를 빌려주는 게 사업이죠. 이해가요? 개인용 묘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만은 법인 묘지다 그러면 묘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용이 돼요. 이번에 명절 때 가서 공원 묘지에 가서 절할 때 요거는 별도 합산. 그 다음 개인 묘지에 가면 비과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절할 때. 그럼 하나 또 물어볼까요? 시간이 하나만 하고 싶게요. 요즘은 묘지 안 하고 안장을 안 하고 어디 하죠? 납골당 있죠. 그 땅도 뭐가 될까요? 별도 합산. 사업용이니까. 이해가요? 납골당 안 가봤어요? 그게 다 사업용 아니야. 공짜로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게 다 사업용이라니까. 그래 오늘 요번 주에는 납골당도 가봐서 오래간만에 효도도 하고 발도 밟고 요거는 별도 합산. 운전학원 들어가요. 누구세요? 대꾸하지 말고 들어가서 T자 코스에 발을 툭툭 치고 별도 합산.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동그라미 6번. 밑줄 종자업 등록을 했대요. 이것도 업 등록했잖아. 종자업에서 실습용 농지 필요하겠잖아. 이런 거 다 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8번 견인차 보관업. 견인차 보관하려고 그러면 보관용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차 있으신 분 일부러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한 1시간 대놔. 견인됐다고 나오면 거기 가봐. 찾아오면서 돈 5만원 6만원 내고 땅 틱틱 밟고 이건 사업 별도 합산. 오래 갑니다. 올 시험 때까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9번 폐기물 처리장. 요런 것들
되겠어요? 그 다음 202쪽에 종합합산 토지는 뭐 할 거 없죠. 1번 나대지, 2번의 대표적인 예 나대지 잡종지, 2번 기준면적모저 초과, 3번이 노후된 건축물이죠. 요 지문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토지 중에서 무엇을 제외한다 그랬죠? 바닥면적 제외한 부속토지. 그 다음에 4번은 무허가죠. 무허가란 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첫째 줄 끝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토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007, 024%는 숫자를 외워야 되지만 얘들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요렇게 나가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